지금 제가 이 책을 이제 살펴봤는데 네. 그 사회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책들 1권에서는 총 20권이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 네. 각 챕터 뒤에는 생각 근육 키우기라고 하는 깊이 있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 있고요. 또 실제적으로 또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글을 썼어요. 네네. 이런 것들도 실려 있어서 굉장히 독서지대에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김태호 선생님 이 책 읽으시고 이 가운데서 또 우리 아무래도 부모들은 너무 입시 위주지만 또 학교에서 배우는 거, 관련 또 앞으로 있으니까. 진학지도 이런 것도 관심이 있거든요. 저는 구체적인 이제 사례 좀 말씀해 사실 주세요. 이 교수님의 책을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우리 사회 교과서라든지 저희가 사탐이 한 10과목 되거든요. 네. 그 10과목 안에 다 지금 녹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앞에 있는 뭐 인권부터 쭉 너무 들어가 얇게 있고요. 들어가 있는데 이 책은 굉장히 그쵸. 예,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한 두 줄로만 이제 맞아요. 흔히 말하면 이제 의무는 꼭 지켜야 하는 것에서 너의 의무를 묻는다 편에 나왔던 헨리 소로 같은 경우는 네네. 시민 불복종을 갖다가 19세기 중반에 주장을 그렇죠. 했던 사람이잖아요. 엄청, 네. 근데 이게 생활과 윤리, 그다음에 윤리와 사상 여기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린 어릴 때 참 바르게 배우다 보면은 법은 지켜야 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소로 같은 경우는 시민 불복종이거든요. 그 불복종은 어느 경우에 불복종을 해야 하는가 좀 깊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놀스하고 비교가 되고 그다음에 드워킨이라는 사람이 또 헌법 정신에 어긋나면 자기는 불복종하겠다 이렇게 어긋나고 그게 이제 뒤에 간디라든지 아니면은 톨스토이, 톨스토이, 루터 킹? 마틴 루터 킹까지 나오기 때문에 맞아. 이 책을 한 권에 읽으면 한 분야는 거의 커버가 되겠구나. 근데 저희가 고등학교 아이들이 시간이 없어요. 이걸 네, 다 그렇죠. 못 맞아요. 읽거든요. 하지만 그걸 조금이라도 읽어놓으면 공부할 때 상당히 자기가 흥미가 느껴지는 거죠. 저 그거 알아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수업에 더 집중도가 좋죠. 그렇죠. 읽었어요. 그렇죠. 이런 배경 아이들. 지식이 예. 있으니까요. 한 권의 책을 끝까지 읽으면요. 굉장한 힘이 길러져요. 인내심, 네. 자제력, 예. 집중력 어마어마하거든요. 애들이 되게 짧은 글만 보잖아요. 네. 그것도 안 보는 것보다 낫지만 예. 상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독서 지도를 통해서 또 구체적인 또 진로 결정하고 이런 사례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인권에 관한 것들을 쭉 읽다 보면 아이들이 그럼 나는 인권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겠다. 그럼 도대체 어느 분야의 직업이 있을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같은 변호사라도 나는 이제 통상 쪽 하겠다면 통상 전문 변호사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인권이라든지 노동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선생님 저는 인권 변호사 될게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저는 이제 수업하다가 뭐 인권 변호사의 사례와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책이 있으니까 한번 읽어봐라. 뭐 예를 들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뭐 조영래 변호사,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현 대통령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분들이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든지 아니면 전태일 열사 책을 읽어봐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런 책을 보면서 관련된 인물 그렇죠. 이야기를 같이 읽으면 참 좋아요. 네. 이거는 이제 사회학 책들인데 이렇게 산 사람들 그런 진로의 멘토가 될 만한 네. 사람들을 같이 읽으면 아주 좋죠. 교수님이 써주셨던 책을 계기로 삼아서 더 확장해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거꾸로 그분들을 갖다가 알고 이 책을 소개해 줄 수도 있고 사실 저는 네. 저 교과서를 보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좋은 책, 요새 베스트셀러죠. 다시 책으로라는 책을 봤습니다. 독서 뇌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이신 메리온 울프 여사가 지으신 책인데요. 우리나라도 그동안 독서 교육이라는 거는 굉장히 마이너하게 입시에 밀려서 취급되는데 이제는 시대가 변하고 있고 이 책의 제목처럼 정말 이제는 독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게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회 독서 가지고 이 독서 교육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현재 우리나라 지금 여러 가지 이 입시나 어떤 스펙 쌓기 위주의 교육으로 인해서 깊이 읽기 많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 이 책 보고서 전 문제의식을 많이 느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깊이 읽기예요. 네. 현대인이 지금 디지털 시대에 깊이 읽는 지금 능력이 사라져가고 있다. 물론 이 사람도 디지털 읽기도 해야 된다고 말해요. 양손잡이처럼 하긴 해야 되는데 중요한 시기 태어나서 2001 그냥 학교에 들어가서 2001 그렇게 하면 5학년까지겠죠. 이 시기에 태어나서 2001 동안은 가정독서 중요한 토대가 되고 학교에 들어가서 2001은 학교와 또 여러 어른들이 이 아이가 반드시 이런 책을 학습 독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책을 읽는 것이 굉장히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특히 현대인이 이런 기억력 문제, 그러니까 깊이 읽기가 되려면 책을 읽을 때 끈질기게 주의 집중을 해서 그걸 잘 기억해서 생각해가면서 읽어야 이게 깊이 읽기로 갈 텐데 지금 이런 디지털 읽기가 점점 이렇게 사람들을 얕게 깊이 읽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굉장히 그래서 우려하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입시제도 개편한다는 이유도 깊이 읽기 능력이 너무 떨어지고 그런 네. 문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이런 서술형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여기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마태 효과. 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성경에 네. 마태복음 25장을 비유해서 나온 말인데요. 가진 자는 더 많이 가질 거고 못 가진 자는 더 못 가질 거다 이 말을 이제 비유해서 읽기에서의 마태 효과. 그러니까 어휘력이 있는 아이들은 점점 더 뛰어나게 되고 그 어렸을 때 그런 걸 못 갖춘 아이들은 점점 거의 3, 4학년 때 읽기 능력을 봤더니 놀랍게도 70%, 75% 이상이 그대로 갑니다. 정말 충격이죠. 3, 그러니까 4학년 때. 예, 여기 그런 말도 나와요. 미국에서는 4학년 때에 아이의 독서 능력으로 미래의 교도소 침대수를 예견한다. 그만큼 이 시기에 독서 능력이 너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고 열정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 우려하고 있어요. 예, 데이터로 나와 있다는 것에 너무 충격이고요. 자본주의 살아가다 보면 어떤 자본의 부익부, 빈익부에만 우리가 신경을 쓰지만 이제는 정말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 특히 그렇죠. 깊이 읽기에서 이 부익부, 빈익부 현상이 그렇죠. 일어난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오거든요. 네, 김태우 선생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초등부 내려갈 것 같아요. 초등부터 이제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초등 독서 지도 쪽으로 가고. 또 실제적으로 지도해보면 아시겠지만 말씀하신 이런 깊이 읽기 능력이 있는 아이들이 결국에는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능력이 있어야만 문제들이 네, 있을 네. 수가 있기 때문에요. 네, 네. 요즘은 뭐 다 창의적으로 또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네. 독해감되면 안 돼요. 깊이 읽기가 결국 공감입니다. 그러니까 깊이 읽어야 결국은 타인을 공감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깊이 읽을 수 있는 능력은요. 예, 오늘 이렇게 사회독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또 인재가 되겠다. 그걸 떠나서 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렇죠. 독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말씀 나눠봤거든요. 또 다음 시간에는 사회독서 2권 가지고 한번 저희가 또 구체적인 사례들 깊이 있는 또 대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